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워싱턴 리포트 아시아 인사이트를 진행할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중 일부는 단순한 관광뿐 아니라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이나 압구정 일대의 성형외과 거리에는 영어, 중국어, 아랍어 안내판이 즐비하고 통역 서비스까지 갖춘 병원들도 흔하게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한국의 성형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수술의 정밀도, 회복 기간, 가격 대비 결과 만족도까지 고려했을 때 한국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성형 관광지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난 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젊은 여성들의 얼굴이 모두 비슷해 보여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많은 한국 여성들이 비슷한 이상적인 얼굴형,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의 이목구비를 본뜬 스타일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쌍꺼풀 수술, 코 성형, 턱 라인 정리까지 공통된 미의 기준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결과적으로 비슷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직접 만난 20대 한국 여성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형수술 후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편해졌고요. 하지만 때로는 원래 내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 다른 인터뷰에 응한 B씨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외모가 좋아지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성형한 내 얼굴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생겼어요. 이처럼 성형수술은 장점만큼이나 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시선도 함께 따라옵니다. 한국은 분명 성형 기술력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획일화된 미의 기준,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박, 그리고 진짜 나를 잃어버리는 혼란감도 함께 존재하죠. 오늘 워싱턴 리포트에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와 생각에 더 집중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국과 아시아의 다양한 사회 이슈를 미국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시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은 워싱턴 리포트였습니다. 곧이어 이어질 2부에서는 두 명의 프리랜서 기자인 베로니카와 랜스가 현지에서 직접 한국 여성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매주 새로운 팟캐스트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 진행자인 저와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제작진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 두 프리랜서 기자인 베로니카와 랜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더 나아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두 기자가 진행하는 2부가 바로 이어집니다. 끝까지 청취를 바라며 유익한 정보는 공유할 때만이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니 지인들과 이 팟캐스트를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얘기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 성형수술을 할까?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유튜브 채널 에이시언 보스 영상인데요. 그 성형외과가 600곳이 넘는다는 강남 한복판에서 시민들하고 직접 나눈 인터뷰예요. 숫자만 들으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정말 대단한 숫자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 숫자나 소문 말고요. 실제 한국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성형에 대한 진짜 생각, 또 경험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인터뷰를 쭉 보니까요. 예상은 했지만 경험 유무가 정말 다양했어요. 뭐 눈, 코 수술 직접 해봤다는 분도 계시고 아, 네네. 아니면 뭐 보톡스, 필러 이런 간단한 시술 정도만 해봤다는 분, 또 아예 경험이 없다는 분까지 정말 각양각색이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분은 눈 뜨는 게 좀 힘들어서 쌍꺼풀 했다. 이런 기능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또 사각턱 수술 같은 거 하고 싶었는데 이게 부작용도 걱정되고 관리도 어려울 것 같아서 망설였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경험 비율? 이것도 물어봤는데 답변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좀 엇갈렸는데 어떻나요? 어떤 분은 남녀 한 절반쯤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추측하시고 또 다른 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10명 중에 수술은 한 3명, 시술은 한 5, 6명 이렇게 체감 비율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수치까지. 네. 또 다른 분은 여자는 10명 중 한두 세 명, 근데 남자는 거의 없어요. 이런 시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딱 통일된 인식은 아니었어요. 확실히. 그렇군요. 다들 체감하는 게 좀 다른 거네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수술이나 시술을 고려하게 되는 걸까요? 동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자기만족 그리고 자신감 상승 이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내 외모 점수를 스스로 좀 높이고 싶다. 예를 들어 10점 만점에 지금 2점인데 한 5점으로, 3점인데 한 6, 7점으로 이런 솔직한 바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하고 나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된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후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 동시에 외모지상주의 얘기가 꼭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사회적인 압박감 같은 거군요. 네, 타인이랑 비교하게 된다거나 예쁘고 잘생기면 아무래도 좀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 같다. 이런 인식들이요. 그리고 계란형 얼굴, 갸름한 얼굴을 선호하니까 양악수술 같은 큰 수술까지도 고민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강남 같은 데 가면 괜히 비교하게 되고 위축된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배경에는 알게 모르게 사회적인 시선이나 기준 같은 게 꽤 깊숙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이냐 시술이냐 이 기준도 사람마다 다른 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어떤 분은 칼 대거나 마취하는 것만 수술이다. 보톡스나 필러는 너무 흔하니까 이건 그냥 관리다. 피부 관리 같은 거지 성형수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 관리의 개념으로? 네. 또 어떤 분은 아니다. 모든 얼굴이 바뀌면 그건 다 성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보면 성형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좀 변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죠. 확실히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그럼 가장 많이 언급된 수술이나 시술은 뭐였나요? 그건 역시 쌍꺼풀 수술하고 코 수술이었어요. 특히 쌍꺼풀은 워낙 보편적이라서 어떤 분들은 그냥 시술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꺼운 아웃라인을 선호하는 경향도 언급됐고요. 코 수술도 워낙 흔하고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 수술 얘기도 나왔고요. 그럼 언제 하는 게 적절하냐? 이 연령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이것도 의견이 좀 갈렸어요. 아, 그것도 궁금하네요. 성인이 돼서 그러니까 한 20살 전후 얼굴 골격이 다 자리 잡은 다음에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자기는 10대에 했다는 분도 있었어요. 15살이요. 15살이요. 꽤 어릴 텐데요? 그쵸. 근데 눈꺼풀 처짐 같은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면 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보통 코수술 같은 경우는 20살 이후에 하라고 권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아무래도 미성년자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겠네요. 자, 그러면 한국이 성형 메카, 성형 강국 이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터뷰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던가요? 대부분 그 사실 자체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의 성형 기술력이 뛰어나다거나 명성이 높다거나 외국인들이 일부러 성형하러 한국에 온다거나 하는 의료 관광이요. 강남거리에 진짜 병원 광고 많은 현실 같은 것도 다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인지는 하고 있군요. 네, 근데 감정은 좀 복합적인 것 같았어요.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도 있지만 아, 혹시 한국 이미지가 너무 성형 쪽으로만 굳어지는 것에 대한 좀 불편함? 우려? 이런 걸까요? 정확해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부심이랑 우려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갖는 그 고정관념, 한국 사람들은 다 성형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아 보이셨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핵심은 그거였어요. 모든 한국인이 다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을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일부만 보고 전체를 다 그렇다고 판단하는 건 좀 부당하다. 심지어 차별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섣불리 판단하기 전에 직접 한국에 와서 한번 보고 느껴보라고. 경험해보고 판단하는 건 너의 몫이다. 이런 제안이 개인적으로는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한국의 뛰어난 의학기술 중에 하나로 봐주면 좋겠다. 이런 시각도 일리가 있고요. 네, 오늘 이야기 쭉 나눠보니까요. 한국에서 성형수술이나 시술이 자신감 향상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기준과 맞물려서 꽤 흔한 선택지 중 하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코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수술과 시술의 경계조차도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이 좀 분명해 보이네요. 결국 중요한 건 일반화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하는 시각이겠죠?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도 계속 나왔듯이
외모가 여전히 사회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미의 기준은 또 어떻게 변해갈까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K-뷰티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 현상이 역으로 한국 안에 있는 개개인들의 선택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이것도 계속 지켜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